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뻘만찬 인터뷰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분을 되게 예전부터 모시려고 했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하자라고 하셔서 어렵게 좀 섭외가 됐습니다. 올 시즌 포항 돌풍을 이끌고 있는 박태하 감독입니다. 태아 드라마. 네, 많아요. 아르테아, 뭐 태아 드라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항 왜 잘 나가는지 한번 박태하 감독님께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식사하셨습니까? 네네네, 밥 먹었습니다. 어디세요 지금? 지금 송라 숙소. 송라? 네. 아무튼 감독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별 말씀. 감독님이 그 A매치 휴식기인데 예.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부터. 일단 뭐 김천전 끝나고 한 3일 정도 휴식하고 지난주 수요일 오후부터 훈련을 시작했죠. 시작했고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다음 대전전 우리 홈에서 하는데 김천전에 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홈에서 올해 사실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승점을 조금 가져오는데 좀 애를 먹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좀 승점 3점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도 그렇고 선수들도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상대가 황선홍 감독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러네. 아니 그 미디어대에서 홍명보 감독이랑 2년 한번 얘기하셨는데 황선홍 감독이랑도 뭐 엄청 가까우시잖아요. 그렇죠. 요 근래에도 뭐 가끔씩 통화를 하고 황 감독 또 지난해 올림픽 대표팀 있을 때 선수 차출 문제나 또 연맹이 있을 때 기술위원장으로서 또 이야기할 부분이 많았으니까 네, 자주 통화를 하고 있었죠. 그 대전 하나 감독 부임하고 통화는 한번 하셨어요? 네, 제가 축하한다고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럼 응원한다고. 뭐라 하시던가요? 그랬더니 그냥 웃죠. 아이고 큰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공교롭게도 주말에 맞붙는 일정이잖아요, 감독님. 네. 그 평소에도 그 황 감독에 대해서 많이 좀 봐왔을 텐데 어떤 지도자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저 오랜 동안 저희들 우정을 같이 했고 아무튼 저하고는 여러 가지 뭐 자주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특별한 어떤 운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속에 항상 내 친구라는 어떤 그런 감정이 남아 있어서 항상 대전 하나 시티즌에 이번에 또 감독으로 갔는데 좀 잘 됐으면 합니다. 지금 위기를 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어떤 바람입니다. 형님 저희 공식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저희 볼만찬 기자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가끔씩 봅니다. 오 어떠세요? 좀 어떠세요? 네. 축구 기자들 오래 하셨더니 그 깊이가 굉장히 깊은 것 같고 또 내용도 굉장히 충실한 것 같고 팬들한테는 좋은 어떤 그런 정보들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그 매체는 유튜브는 잘 못 봤는데 저희만 볼만찬 기자들 요걸 가끔씩 봅니다. 보는데 그 깊이가 다른 유튜브하고는 조금 더 다른 것 같고 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씩 포항 얘기를 저희가 막 할 때도 있잖아요, 감독님. 네. 포항이 뭐 누구 영입한다더라부터 해서 그럴 때는 좀 왜 그런 것까지 얘기하지라는 생각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어차피 뭐 요즘은 정보의 시대니까 그건 다 잠수를 해야죠. 근데 아까 황 감독님 이야기만 조금만 더 하면요, 감독님. 그 홍 감독님의 차를 기억한다고 그때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 네. 네, 그 친구 황선홍의 차도 기억이 다 나세요? 황 감독 차는 기억이 안 나네요. 황 감독이 그 당시에 차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확실히 임팩트는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이 있었나 보네요, 차가. 아무래도 한 감독이 조금 1년 늦게 들어왔죠, 독일에서. 맞네. 한 감독하고 먼저 제가 같이 하고, 한 감독 들어올 때는 제가 잠시 있다가 군대 상무 입대할 때쯤 돼서 조금 희미한 모양입니다. 네, 그 훈련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감독님, 아무래도 이 반환점을 지금 거의 돌기 직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전반기라고 쳤을 때 전반기에 좀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데 좀 주력을 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훈련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제 아무래도 득점 쪽에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수비적으로 또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 더 강하게 저희들 만들 그런 생각을 갖고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잘했더라도 어느 정도 빌드업 쪽으로 좀 더 발전을 시키면
지금보다 좀 지난 16라운드까지 했던 부분 전체적으로 잘 안 됐던 부분 그리고 잘 됐어도 좀 더 우리가 더 강하게 더 향상시킬 부분 그 전체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이 정도까지 지금 초반에 순항할 거라는 거 예상하셨어요? 그 두 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봤는데 전체 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모든 지금 축구 전문가들, 팬들 모두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 저 역시도 이렇게까지 뭐 16라운드지만 비록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지만 잘할 줄은 지금 잘 해낼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감독님 처음으로 일단 돌아가 볼게요. 감독님이 감독을 어쨌든 국내에서 한 번도 안 해보셨고 여기저기 굉장히 하마평은 많이 오르셨거든요. 그러면서 포항 지휘봉을 잡은 게 운명이라고 하셨는데 당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중국에서 2015년도 렌팀을 맡아서 4년 동안 지도를 하고 또 중국 대표팀 여자 대표팀에 한 동안 그쵸. 있었고 그게 2년 동안 있으면서 마지막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계약을 종료하고 잠시 쉬는 차에 연맹에서 사실 기술위원장 제의가 돌아서 한 3년 동안 제가 그 당시에는 사실 현장에 물론 한국에서 감독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은 그 당시에는 깊이 하지는 않았고 좀 쉬게 되겠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행정 쪽에서 연맹에서 전화를 와서 행정도 한번 제가 경험을 쌓아놓으면 나중에 현장을 떠났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3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그 와중에도 사실 뭐 어느 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몇몇 팀에서 저희가 온 거는 사실이에요. 조금 더 행정적으로 저는 공부가 더 필요한 어떤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했기에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3년 지나고 지난해 겨울이죠. 12월 달. 그때는 이제는 행정적으로 좀 어느 정도 수박 겉핥기지만 조금 어느 정도 알겠다 싶은 생각에 현장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고 또 잠시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네네. 계획은 뭐 어떤 계획이라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다가 마침 포항에서 상황이 굉장히 또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제의가 와서 뭐 생각보다는 이건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다른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제가 젊었을 때 선수로서 몸담았던 포항에서 제의가 왔을 때는 뭐 깊은 생각보다는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14일에 제가 기억 날짜가 한 14일 정도가 될 그때 전화를 받았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포항에 입단하셨을 때랑 비교했을 때 그 사인하러 가셨을 때 기분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떠셨을까? 감회가 새롭죠, 사실. 뭐 저는 뭐 기술위원장 하면서 포항 농장 제가 뛰었던 운동장도 자주 찾아봤으니까 좀 낯설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낯설음은 없었고 또 단장님도 또 구단 관계자들도 자주 봤으니까 특별하게 뭐 아주 낯설다 이런 기분은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감독님 그때 이제 뭐 여러 팀 거절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감독님 마음속에 오로지 포항만 있었다. 그래서 거절한 거다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아니 그거는 뭐 말씀하시기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그 당시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행정적으로 제가 생각하던 게 있어서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먼저 앞섰던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가는 걸 조금 주저했던 거는 시즌 중간에 가는 게 조금 저는 또 마음이 안 내켜요. 네네네. 그 당시에 그 제의 받을 때 몇몇 팀에서 중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기가 좀 제 어떤 성격상 좀 내키지 않았던 어떤 그런 부분도 쉽게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독님 그 아무래도 현장을 조금 떠나서 그 기술 연장 하면서 축구를 조금 밖에서 많이 바라보셨잖아요.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되나요? 지도자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저는 뭐 항상 모르겠습니다. 거기 있을 때도 다른 TSG 위원들을 처음에 섭외할 때 제가 있어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또 한 단계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장에 자연스럽게 가서 경기하는 두 팀을 보고 여러 팀을 보지 않습니까? 1년 내내 현장에서 경기하는 K리그 경기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TSG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중에 돌아갔을 때 조금 더 깊이 있는 또 지도를 할 수 있는 경험이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혹시나 좀 쉬고 있는 감독들, 코치들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 TSG에 들어가서 물론 그 TO가 얼마만큼 되지 뭐 부족할 수도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활동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작년까지 밖에서 봤던 포항은 어땠습니까? 감독님 평가하시는. 평은 단단하고 쉽게 상대가 쉽게 볼 수 없는 팀 그리고 조직적으로 완전하게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게 올해도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뭔가 연속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게 포항만의 DNA인가요? 아니면 감독님께서 좀 중간에 많이 만지신 건지. DNA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아무래도 저는 물론 뭐 김기동 감독도 대단한 업적을 했고 그거는 뭐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포항은 포항만의 저는 환경이 물론 외진데에서 숙소가 클럽하우스가 있지만 퍼포먼스 센터 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퍼포먼스 센터가 동선이 운동할 수 있는 동선 그리고 그렇죠. 환경이 굉장히 좀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에 개인적으로 발전에 좀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올 시즌 앞두고 많은 선수들이 떠나갔단 말이죠. 네. 그때 좀 어떠셨어요? 이게 예상했던 부분이었는지 아니면은 이거 생각보다 더 많이 빠져나갔는데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떠나간 선수들의 어떤 미련보다는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장점을 살려서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먼저 들어서 떠나간 선수를 아쉬워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또 사실 그 선수들을 제 선수가 아니잖아요. 이미 떠나갔으니까. 그렇죠. 네, 그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있는 선수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 지금 데리고 있는 선수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보물이라는 어떤 생각 이 보물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걸 끄집어내서 팀을 조금 더 남들이 우려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그 경기를 보면요, 홈 경기 때 감독님, 그 포항은 영원히 강하다라는 걸개가 항상 걸려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감독님 현역 때부터 있었던 어떤 표현지 아니면은 지금 요새 생긴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기호는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는 그런 표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래에 생긴 단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왜 여쭤봤냐면 그게 되게 포항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치.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보면서 똑같은 걸 많이 느끼셨어요? 아, 그렇구나, 포항은. 아무래도 선수들이 그런 문구를 보고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어떤 문구라고도 생각이 되네요. 아니 보물 같은 선수들이라고 하긴 했지만 온 선수들이 어쨌든 뭐 이동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선수들 뭐 조르지라든지 다 K1보다는 K2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나간 선수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그 이름값에서 좀 떨어지는 선수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 선수들이 오고 나서 좀 불안감 이런 거는 없으셨어요? 없지 않았죠. 처음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첫 몇 경기는 이 동희 같은 친구는 한 서너 경기를 보내기가 쉽지 않았다. 네. 쉽지 않았고 사실 어차피 그 경기를 내보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연습 때는 조금 불안해도 경기장 나가면 또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그 스쿼드가 중앙 수비수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다행히 동희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동희가 이제는 거의 주축 멤버로 주축 선수로 지금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감독님 저희 하노이에서 저 얼굴 뵀잖아요. 거기 사실 그때까지도 불안감이 상당히 많았다는 뭐 외부 평가들이 많았는데 감독님은 얼굴이 굉장히 편하게 보였거든요. 저는 실제로 자신감도 좀 있으셨고 어떤 부분에서 그랬는지 좀 궁금해요. 그 자신감은 저는 항상 물론 뭐 한국에서 감독은 처음이었지만 뭐 중국에서 잠시 경험할 때 사실 성공과 실패는 반반이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고민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될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성격이고요. 네. 그리고
또 처음에 베트남 가서 사실 우리가 저희들 첫 경기 ACL 경기가 두 달 반 후에 있는 상황이었고 이걸 최대한 선수들이 빨리 팀의 안정을 우선으로 제가 사실 제가 급하게 만약에 서두르다 보면 또 문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거고 전체가 제가 서두르고 불안에 떨면 선수들도 마찬가지 저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훈련하는 또 지장을 줄 것 같고 저는 서두르는 것보다 안정감을 우선으로 선수들한테 전달을 하고 그 부분에 편안하게 저희들 준비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사실 첫 경기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북이랑 했단 말이죠. 근데 1차전에서 전반은 진짜 안 좋았고 후반은 좀 나아졌고 2차전은 완전히 나아졌고 그래서 이때가 약간 감독님 입장에서는 약간 모멘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때까지 불안했죠. 사실 울산 첫 경기 저희들 시즌 개막전 그때 한 5경기까지는 불안했었어요. 사실 이 경기가 처음에는 그 ACL 전북과의 경기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그 지난해 주전 멤버 한 7명이 이탈을 그렇죠. 했고 최소한 적은 사실 실점을 많이 해버리면 굉장히 초반에도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수비적으로 좀 강조를 했었고 울산 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밑에 내려와서 울산을 상대했던 기억이 나는데 수비적으로는 조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선수들이 그래도 해볼만 하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그 경기장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그 포항 올 시즌 분석한 많은 분들이 포항은 맥을 잘 짚는다. 그치. 상대팀 포인트를 잘 잡는다고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물론 감독님이 큰 틀에서는 다 연구를 하시겠지만 그 서 분석관에 대한 평가도 조금 좋은데 네. 칭찬 좀 해주신다면. 이 친구하고 아침에 맨날 저하고 싸웁니다. 이 친구 아시다시피 연맹에 있을 때 3년 동안 데리고 있었고 그 3년 동안 있는 시간에 서로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많은 시간을 또 할애를 했었고 또 나이가 엄청나게 또 젊으니까 네. 25살밖에 지금 안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축구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아무튼 매 경기 그래도 실제적으로 프로팀에 와서 일하는 어떤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있고 뽕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특히 분석관뿐만 아니라 우리 코치들의 어떤 역할들이 지금 사실 초반에 그래도 좋은 어떤 성적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을 큰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어떤 경기가 좀 포인트였어요? 이 경기 지나니까 좀 이거 좀 괜찮겠는데라고 싶었던 게임 있잖아요. 어떤 경기였을까요? 아무래도 광주전이죠. 광주전. 한 라운드 때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광주가 첫 시즌 시작 전부터 하면 전문가들한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평가를 받았었고 실제로 1, 2라운드 지나면서 2연승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또 선수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광주라는 팀이 굉장히 좋은 팀이다. 그래서 저희들 준비하는 과정에서 광주가 이걸 잘하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또 방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자. 이런 게 운동장에서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니까 거기서 조금씩 자신감을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로 따졌을 때 황인재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감독님. 네. 근데 기록으로 보면 거의 조현우 선수랑도 비등할 정도거든요, 지금. 이번에 뭐 국대도 뽑히고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인재 역할이 우리 팀에 굉장히 많은 지금 큰 역할을 했고 또 인재도 인재지만 전방에서부터 저는 또 수비적으로 보면 굉장히 수비를 강조를 합니다. 전체가 같이 수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인재의 어떤 선방도 큰 성적에 결과에 영향을 미쳤지만 나머지 우리 선수들 경기장에 선발로 들어가는 선수들의 역할들 수비적인 역할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다.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황인재 선수의 활약이 계속될수록 팬들은 이제 여름에 강현무 선수가 돌아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도대체 누구를 선발로 써야 될지 어떻게 정리를 하실지 그게 궁금하다고 많이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고민이 되네요. 그때 닥쳐봐야 하는데 네.
일단은 지금 인재의 어떤 역할, 인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고, 일단 제대해서 우리가 합류하게 되면 이 부분은 그때 가서 해결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감독님 올 시즌에 극장 승리가 진짜 많았잖아요. 네. 그런 경기 하고 나면은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막 진도 빠질 것 같아요. 진 진짜. 빠지지. 네. 신이 빠지죠, 사실. 네. 또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지날 때도 있거든요. 사실 끝나고 난 뒤에 상황이.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극장골이든 하여튼 이길 수 있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극장골이든 아무튼 결과를 만들어 계속해서 이런 장면들이 나왔으면 바랍니다. 근데 최근에는 극장이 약간 휴업 중인 것 같습니다, 감독님. 그렇네요. 축구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다. 아, 네네. 네. 아니-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어떤 그런 데에서 더 큰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교체 투입한 선수가 특히 뭐 정재희나 이호재 선수가 특히 그랬는데 정말 짜릿할 것 같아요. 그런 선수들이 골까지 넣어주면. 그렇죠. 그 선수들 본인도 그렇고 전체 저희들 그 구성원들이 선수 전체 그런 상황이 되면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포항 스틸러스를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아까 득점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조르지 선수 얘기 안 그치. 하셨거든요. 네. 일단 뭐 전방에서 많이 띄워주고 싸워주고 이거는 누구나 다 좋게 평가하지만 이 득점이 나오지 않아갖고, 그래서 포항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뭐 공격수를 영입해야 되냐 뭐 팬들은 뭐 바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감독님 좀 어떻게 생각하신? 우리 선수 항상 뭐 이야기하는 조르지 선수의 득점에 대해서 이슈가 지금 항상 말씀하시는데, 네. 조르지가 득점하지 않아도 이 위치에 있다는 그 자체가 만약에 터지게 되면 굉장하게 우리가 더 힘을 받을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어떤 평가를 해보고요. 저는 조르지가 아까 극장골을 넣을 수 있는 초반에 전반전에 득점했던 게 참 기억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비적으로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상대방의 어떤 공격을 최대한 팀으로서 막아내고 후반전에 상대가 체력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었을 때 또 정재희 선수나 또 이호재 선수 여러 교체된 선수들의 역할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금까지 어떤 패턴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후반기 지금 17라운드부터는 조르지의 어떤 득점이 터지고 또 전반전에 또 득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 16라운드의 경기력보다는 좀 더 나은 경기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아니 완델손한테 쉽지 않은데 외국인 주장을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캡틴 주시게 된 계기도 궁금하고, 주장 완델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지금 뭐 완델손의 주장 역할을 잘 하고 있고, 일단은 그 당시에 사실 포항이라는 데가 전통이 있는 그쵸. 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통 있는 팀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주장의 어떤 역할은 일단 첫 번째 조건은 경기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 부상이 없는 한, 다른 어떤 이슈가 없는 한 100%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원인데, 사실 그 자원들을 국내 선수에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중에 또 신강원 선수가 있는데 신강원 선수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치. 또 신강원 선수도 고사를 했었고, 그래서 고창 선수들의 어떤 주장에 대한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완델턴 선수가 또 추천을 받았고요. 완델턴 선수도 제가 일주일 동안 보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확신이 들어서 그렇게 주장 역할을 맡겼던 기억이 납니다. 감독님 여름에 일단 전력 보강이 필요하잖아요, 감독님. 그럼 최우선적으로 좀 영입하고 싶은 포지션이 어디인가요? 지금 포지션은 중앙 수비수가 사실 필요한 건 사실이고, 그런데 중앙 수비수 사실 기근인 것 같아요. 지금 K1의 중앙 수비수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용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타진을 하고 있고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니 감독님 쉬실 땐 뭐 하세요? 쉴 때요? 쉴 때는 쉬어야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누워 계시는. 아니야. 감독들 다 하는 일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뭐 영상 보고. 영상. 근데 집하고 훈련장하고 이런 동선이 그렇게 뭐 넓지는 않습니다. 집 훈련장 이걸로 매일 뭐 반복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생활 패턴. 아니 감독님 늘 저희 현장에서 만나면은 감독님이 꼭 손 잡으면서 얘기하시거든요.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인자한 삼촌 인자한 같아. 미소를 네. 지으시는데 선수들한테 화낼 때는 무섭죠. 제가 그랬어요? 네.
선수들한테 화내실 때는 어떤가요? 많이 무서우신가? 무섭게 하려고 하는데 선수들이 무섭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소리치기 전에 선수들이 알아서 잘 하니까 네. 저희 팀 선수들이 그게 제가 가장 이게 훈련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선수한테 제가 전달하는 거는 즐겁게 어차피 운동하는 거니까 즐겁게 재미있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걸 경기할 때 이런 분위기를 경기장 안에서도 그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한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 이후의 결과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항상 훈련장은 즐겁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계속 하자 하고 있습니다. 그 16라운드까지 지금 뭐 분노의 스위치를 한 번은 켜셨나요? 지금 뭐 그럴 일은 많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포항은. 그런 기억은 없네요. 선수들이 물론 뭐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만족이라는 단어를 쓰면 굉장히 위험한데 저조차도 마찬가지고 만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매번 매 경기마다 조금씩 발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뭐 크게 후반기에도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 그러면 지속성이죠. 지금의 어떤 성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과 선수들의 어떤 멘탈을 집중할 수 있는 멘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분석하시면서 상대했던 팀들 중에 좀 까다로웠던 팀은 어디였어요? 까다롭죠. 특정 팀이 아니라 말씀드리시면 지금 순위의 어떤 큰 의미보다는 팀마다 다 특색이 있고 그렇죠. 까다로워 힘들어요. 정말 전체 포항을 제외한 11개 구단 전체가 참 까다롭고 경기할 때마다 많이 힘들어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 아까 그 여쭤보려다 못 여쭤봤는데 그 분석관이랑 싸울 때 어떤 것 때문에 주로 싸우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전술적으로 이 친구가 물론 전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실제적으로 또 현장에서 벌어지는 어떤 운동장 안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은 고집이 세요. 네. 아무튼 제가 공감하는 부분,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초반에는 사실 힘들었죠. 경험이 없으니까 이 친구가. 그런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거기서 제 생각하고 틀리면 사실 어떻게 분석관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경기장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치.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소신껏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문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형태를 또 서로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어떤 게 있습니다. 그 팬이 전해준 질문인데요. 예. 그 아마 쉬시면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 그 감독님이 골라준 포항 맛집 좀 소개해달라고. 맛집요? 네. 저는 회를 주로 횟집에 자주 가거든요. 네네. 북부에 특미물회라고 있어요. 거기 포항 맛집에도 인터넷 치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거기에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 고추장으로만 비비는. 예. 가본 것 같아. 어제도 갔어요. 그러면은 한 달 기준으로 한 4번 이렇게 가세요? 4번까지는 아니고 한 서너 번. 네. 그게 제 입맛에 맞더라고요. 그 포항 팬분들은 그 타이밍 맞춰서 가면 그렇지. 네, 감독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혹시라도 팬분 만나면 사주시죠, 감독님. 그러죠. 네, 꼭 포항 유니폼 입고 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올 시즌 사실 원래 목표는 뭐였어요? 사실 어떻게 잡으셨었어요? 사실 목표는 상위 스플릿에 머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전부 다 우위를 했었고 저조차도 일단 안정화를 시키자면 그게 그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뭐 잘 하고 있는데 이 잘 하고 있다는 어떤 생각이 들면 안 되거든요. 사실 좀 우리가 많이 아직 부족하고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도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 욕심 이런 건 제가 갖고 있는데 선수들도 그런 부분을 잘 인지를 하고 제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움직여 주니까 더 힘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일단은 뭐 지금 순위
안에 계속해서 유지해서 순위 안에 들면 가장 베스트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독님. 네. 장시간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희 포항 스틸러스를 사랑해 주시는,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 저희들 정말 지금까지 16라운드 지났지만 저희들 선수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은 영원히 강하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독님.